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참가국들의 입촌 행사가 열리는 등 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취임 1년을 맞아 다양한 시정 혁신과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본격적인 시민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올여름에는 전기요금이 인하되고 주 거래은행을 바꿀 수 있는 계좌 이동제가 도입되는 등 하반기부터 달라진 것들이 많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에너지밸리에 오늘 21개 기업이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유대회 선수촌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벌써 2천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입촌식을 마친 선수들은 본격적으로 현지 적응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밝은 모습으로 행사장에 등장한 입촌식 첫 주인공은 카자흐스탄과 파라과이 선수단.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K-팝에 맞춰 치어리더들이 분위기를 돋구고 비어있던 국기기양대에 국기가 걸리자 선수들은 도착을 실감하며 건승을 다짐합니다. I also would like to thank Guangzhou, the city, for hosting this university, and say hello from our students from Kazakhstan. And I wish all the athletes from all the teams success in these games. 지금까지 입촌한 국가는 33개국 2천여 명. 입촌을 마친 선수들은 몸을 풀며 본격적인 현지 적응에 나섰습니다. We are training 2 times a day. We are trying to relax and manage that anxiety. And well, let's hope we get fit for the first game. 오는 1일 본진 입촌을 앞둔 한국도 기계체조와 남자 축구 선수 등 일부가 입촌해 선수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런던 올림픽 도마 부문 금메달리스트인 양학선 선수는 부상 부위를 다시 다친 것으로 확인돼 금메달 사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자신감을 잃으면은 무엇보다 또 더 안 좋은 결과 나타날 것 같아서요. 네. 자신감 하나는 충만합니다. 앞으로 나흘 동안 10,000명이 넘는 선수단이 입촌을 앞두고 있어 광주가 세계 젊은이들의 문화와 스포츠의 교류회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유대의 21개 종목 가운데 8개 종목은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결승전이 열립니다. 어떤 종목들의 경기가 어디에서 열리고 또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송정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남녀 축구 결승전을 포함해 14경기가 열리는 나주 공솔운동장입니다. 그라운드는 말끔하게 정비됐고 편의시설 준비도 막바지입니다. 금메달 34개가 걸린 사격 경기장은 유대회에 맞춰 전자표적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두 종목을 포함해 나주에서 결승전이 열리는 종목은 골프와 핸드볼 등 4개 종목. 특히 골프와 사격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응원할 수 있는 서포터즈도 다 구성이 돼 있고 또 자원봉사 모든 게 지금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은 국가대표라는 마음으로 손님 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저희들한테 달려있는 거니까. 나주에서 결승전이 열리는 4종목 말고도 배드민턴은 화순, 탁구와 오픈워터는 장성, 조종 종목은 충북 충주에서 예선과 결승전 경기가 열립니다. 이 가운데 탁구와 이용대 선수가 출전하는 배드민턴은 11일과 12일, 이틀치 표가 일찌감치 매진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유대의 개막을 나흘 앞둔 오늘 현재 입장권 판매액은 35억 2천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59%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의 조직위는 손현재 선수가 출전하는 7월 12일 리듬체조 경기와 농구 결승전 그리고 양궁과 펜싱 등의 주요 경기는 입장권이 매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대 선수단을 사칭해서 위조 여권으로 입국하려던 외국인 2명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유대 조직위와 법무부에 따르면 어제 입국한 외국 선수단 중에 44살 A모 씨 등 2명이 코치진 명의 위조 여권을 소지했다가 적발돼서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이들은 선수단과는 무관하고 과거에도 위조 여권으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대 개막에 다가오면서 대회 심장부인 종합상황실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제방송센터도 채비를 마쳤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유대회 국제방송센터에 설치된 수십 개의 모니터에 각 경기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이 방송센터를 통해 세계 각 나라로 대학생 선수들의 경기 영상이 보내질 예정입니다. 국제방송센터 바로 옆에는 프레스센터가 꾸려지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 통신 등 국내외 약 1,500명의 취재진들이 이곳 프레스센터를 진지 삼아 유대회의 생생한 소식을 취재하고 보도할 예정입니다. 선수들의 활동과 유대회의 각종 소식을 전 세계로 타전하려면 안정적인 전산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종합상황실과 별개로 IT 상황실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방송 서비스를 통해서 경기 결과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현장 서버가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1개 종목의 경기 운영과 방송 중계, 선수촌 상황 등을 총괄하는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은 유대회 조직위 건물 꼭대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그리고 문체부 그리고 피슈 담당자들이 같은 공간에 상주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각 경기장마다 현장 주의소가 설치돼 선수와 관객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청에도 교통과 소방 등을 지원하는 상황실이 꾸려져 있는데 대회 이틀 전인 7월 1일부터 대회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1년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정 혁신과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본격적인 시민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남건설을 약속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윤장현 시장은 지난 1년의 성과로 먼저 시민과의 소통을 꼽았습니다. 시민 참여 예산제와 배심원제 등을 통해서 시정의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줬다는 겁니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동차와 에너지, 문화산업 등 3대 산업밸리 구축이 본궤도에 진입한 것도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민선 6기 2년 차에도 과감한 시정개혁과 광주형 일자리 창출 등 시민 주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인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희망을 심어주며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을 보살피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철도 2호선과 KTX 광주역 진입 논란, 문화전당 개관 대비 부족 등 주요 현안 사업을 푸는 데 아쉬움이 있었고 인사검증 시스템도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나주 혁신도시 인근에 에너지 기업 전용 산단을 건설하는 등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과 함께 관광객 5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서남의 해상풍력, 광주 수소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해 한국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 지난 1년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했다며 중국 지향의 지역발전 전략 강화와 해양수산 융복합센터 구축 등을 통해서 그 기틀을 단단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5개 기구 중 예술국장이 처음으로 개관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문화전당 예술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9월 4일 개관축제를 개막해 9월 21일까지 33개의 작품을 관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6개 작품은 예술국장이 제작한 작품이고 12편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광부는 다른 기구의 개관 콘텐츠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올 여름에는 전기요금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습니다. 주 거래은행을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계좌 이동제가 도입되고 노령층의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내용을 조현선 기자가 간추렸습니다. 가전제품 매장을 찾은 고객이 에어컨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제품 가격과 함께 가장 궁금한 부분은 전력 소모량입니다. 한여름이면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요금 폭탄을 맞는 가정이 많았는데 다음 달부터는 석 달 한시적이긴 하지만 가정용 전기요금이 조금 내려갑니다.
걱정스러워서 전기 제품 쓰는 거 되게 좀 두려웠었는데 7, 8월에 좀 내린다고 하니까 이번엔 좀 시원하게. 의료비 부담도 다소 덜어집니다. 70세 이상은 다음 달부터 임플란트와 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부터는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일반 병의원으로도 확대됩니다. 주 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새 계좌로 옮겨지는 계좌 이동제도 10월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는 인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고객에 대한 직원들의 서비스는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세금 비율을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 징수 제도는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또 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진로 체험과 동아리 활동에 집중하도록 하는 중학교 자유학기 제도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기업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한전 등은 에너지 기업인 주식회사 효성 등 21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기업들은 빛가람 혁신도시와 광주 진곡산단 등에 7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전은 중소기업은행과 2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에너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새로운 청년문화 거점 공간인 광주 청년센터 더숲이 금남로 지하상가에 문을 열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교육운동 문화공동체 결의 운영을 맡은 청년센터는 지역 청년 발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청년 고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하면 청년 정책 토론회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센터 개관을 계기로 청년 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청년과의 소통과 역량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 진보연대와 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전남본부 민주민생전남행동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의 공익적 역할이 재확인되지만 전남의 3개 의료원은 메르스 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갖춰지지 않아 국가지정 병원이라 부르기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해 공공의료 확대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과 의료원에 대한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희호 여사 방북과 관련해 실무협의차 내일 개성을 방문하는 우리 측 관계자들에게 북측의 참가를 요청하는 조직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세계대학스포츠연맹의 갈리양 회장도 북한이 언제든 대회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하면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참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경기장 일대에 온실가스 줄이기 조형물이 들어섰습니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 북문에 세워진 조형물은 온실가스 1톤을 10분의 1 부피로 표현한 지름 4.7m의 지구본 모양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